자, 그 다음에, 요즘 한국에서 터지고 있는 뭐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죠. 그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지금 중국 상하이 패닉이에요. 중국 상하이 얘기를 먼저 할까? 아니면 또 한 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의 여러 가지 피해들. 어느 것부터 할까? 나 진짜. 자, 그러면 중국인 무비자로 인해서 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한번 싹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본 그런 기사들도 많을 거예요. 자, 일단 뭐 다들 이거 보셨죠? 나 이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들 참고로 저는 제주도에서 군복무 2년에다가 생활 1년 해가지고 제주도에 3년 있었습니다. 전 제주도에 대해서 빠삭해요. 야, 관광하러 온 건지 민폐 끼치러 온 건지 천년 기념물에서 용변 본 중국 관광객. 여러분들 여기가 용도암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용도암이라고 부르는 곳이거든. 저도 여기 많이 갔었습니다. 많이 갔는데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알 거야. 제주도 다들 가보셨잖아요. 그 아름다운 경치와 그 용두암에 그리고 다 화산암이잖아. 화산석들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얼마나 예뻐. 야, 여기다가 용변을 볼 생각을 어떻게 하지 진짜? 아무리 애라도 이 옆에 심지어 화장실 있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공중 화장실이 얼마나 많은데 이씨. 야, 근데 진짜 어떻게 이 해변가에다가 좋아 진짜 100번 양보해가지고 100번 양보해서 그럼 여기 말고 좀 옆으로 가. 솔직히 밤 되면 제주도에서 술 취해가지고 바다 안으로 오줌 싸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건 한국인들도 많아. 오케이, 그럼 100번 양보해서 그냥 한국인들도 안으로 오줌 싸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밤에 술 마시고. 뭐 저쪽에 그 탑동 쪽 가면 존나 많아.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여기는 여행지니까 좀 옆으로 빠져서 좀 사람들 안 보는 대로 좀 이렇게 빠져가지고 용본 보게 할 수도 있잖아.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근데 여기 누가 봐도 지금 여기 용두와 마피아. 심지어 옆에는 사람들이 많아. 관광객들이. 야, 여기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주도 요즘 진짜 개판된 거 아시죠? 오죽했으면 그 제주도에 그 초딩인가 중딩 애들이 그 뭐 편지를 써가지고 올렸네. 지금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도 지금 버스에서 이렇게 담배 피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흡연이 되니까 한국 와서도 흡연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도 웬만한 도시에서 버스 안에서 흡연 안 됩니다. 이 새끼들 그냥 한국 와가지고 내 나라 아니니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씨 새끼들이야 그냥. 못 배워 처먹은 진짜 개 문디 같은 새끼들이야. 중국에서는 뭐 담배 다 허용되는 줄 알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며칠 전에 이거 있었더만. 중국 남녀가 어디 식당 가가지고 고깃집에서 실내 흡연한 거 이거 보셨죠? 중국인 남녀 7명 고깃집에서 실내 흡연. 이거는 그냥 개씨 빌어먹을 새끼들이야.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중국에서는 실내 흡연이 되니까 여기 와서 담배 핀 거겠지. 족가라 그래. 중국에서도 흡연 안 돼. 이 새끼들 그냥 지금 한국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종업원이 가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척을 했다 이거야. 왜 못 알아들어? 씨발놈년들아. 왜 못 알아듣냐고. 뉘앙스만 봐도 알아듣겠다. 그래가지고 파파고로 여기는 담배 흡연 금지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한자어를 보여줬더만. 그 한자를 보여줬대.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웠대요. 근데 그게 또 기분이 나빴나 봐. 나중에 화장실에 변기까지 깨 부수고 갔어. 이런 애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이런 애들 진짜 패버려야 되나 진짜? 손님이 왕이라고 그러면서 이걸 했다고? 손님도 손님다워야 질서는 지킬 줄 알아야 문명이라도 알아야 사람 취급을 해주지. 이 정도면 이건 사람 취급. 여기 이 식당 운영하는 아줌마 한 명 운영했을 때 그땐 밤도 늦고 해서 그냥 아줌마 한 명이야. 그 아줌마 여기 자영업자 아줌마 야 고기 그거 팔아가지고 얼마나 벌겠어. 그래도 늦은 시간이었으니까 편히 봐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근데 변기까지 깨부수고 갔어. 이건 누구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이거? 정부에서 해줄 거야? 중국인들 무비자 풀어준 정부에서 해줘야지. 이거 배상해 줄 거야? 지금 중국인들한테서 나오고 있는 모든 피해들 이거 지금 정부에서 다 배상해 줄 거냐고. 대책도 없이 무비자 이거 왜 한 거냐고.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 힘든데 이 뉴스 여러분들 봐봐. 이 동영상 뉴스로 한번 봐보세요. 야, 그 인터뷰하는 식당 주인 졸라 불쌍해요 진짜. 목소리는 기 팍 죽어가지고 말투 기 죽어가지고 그냥 이건 뭐 어디 신고할 때도 없고 이건 뭐 그렇다고 이 아줌마가 뭐 어떻게 이 남녀 중국인 7명 할 때 막 대들 거야? 그러다가 얘네들이 여기 식당 주인 패버리면 어떡해. 심지어 얘네들은 여기서 소주 8병에서 9명 먹고 맥주 18병 먹었대. 여기서 만약에 사장이
잘못 얘기했다가 이거 진짜 폭력 사건으로 이어갈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야, 이거 얼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 왜 이렇게 뉴스에는 아니 이 범죄자 새끼들 얼굴을 왜 이렇게 가리냐고. 이거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버스에서 담배 펴, 여기저기서 똥오줌 싸, 식당 실내에서 흡연은 여러분들 실내 흡연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몇 번이나 있었어. 저번에는 심지어 강남에서, 강남역 거기 어떤 한 횟집인가 뭐 어디 술집이었나, 거기서 담배를 피는데 심지어 거기는 가족 식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애기가 있었어, 애기가. 근데 거기서 담배 피는데 애기 엄마가 가서 아 여기 실내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아랑곳하지 않고 들은 척하지도 않고 계속 담배를 폈대. 그 기사 기억나죠? 그것도 내가 다뤘었어.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얼굴을 안 까지? 진짜 여러분들, 실내 흡연은요, 중국도 실내에서 흡연 안 되는 데 많아. 그냥 한국까지 와가지고 실내에서 흡연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하고 버스 안에서 흡연하고, 이거 그냥 한국 무시하는 거예요. 문화 차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무시하는 거야. 중국도 담배 안 돼 이제. 바뀐 지가 언젠데. 자, 그리고 중국 연휴 때 한국도 연휴였죠, 그죠? 이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조만간에, 자 봐봐, 연휴 기간에 새벽 태안 미리국 시도한 중국인 8명 구속했다. 중국인 8명 중 7명은 과거에도 불법 체류, 추방 경력 있고, 충남 사건 관련 잘못 기재된 재난 문자 발송 논란 뭐 이런 것들 기사 떴는데, 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처가 9월 2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난 6일 새벽 미리국을 시도하다가 해양경찰 등에 붙잡힌 중국인 8명이 구속됐다. 이 기사 다들 보셨죠? 조사 결과 중국인 8명은 40대에서 60대 남성들로 웨이하이에서 한국 밀항 조직에 1인당 18,000유엔, 한국 돈으로 360만 원이에요. 36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배를 탔던 것으로 나타난다. 8명 중 7명은 과거 한국의 불법 체류 혐의로 붙잡혀 추방당한 적이 있는 것을, 추방당했는데 다시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잡힌 애들. 여러분들 설마 이렇게 믿는 거 아니겠지? 야, 얘네들 잡혔네, 다행이다. 이거 잡힌 게 8명이고 안 붙잡히고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자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안 잡히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뭐 여기서 붙잡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들어온 미리국을 한 이유는 나와서 일자리 찾아가지고 돈 벌라고 했대.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몰라. 얘네들이 과연 들어와가지고 그냥 돈을 벌러 왔을지, 혹은 얘네들이 와가지고 무슨 뭐 누구를 납치해가지고 장기 매매를 하러 왔을지, 아니면 누구는 어떤 산업 스파이로 들어왔을지, 한국의 군사 시설을 몰래 찍으러 들어왔을지, 그건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말은 이렇게 하겠지. 그건 누가 압니까?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얘네들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했을까? 그냥 또 풀어주지 않았을까? 중국으로 보냈을까? 그 보내는데 그 한국 정부가 다 내줄걸요? 그러니까 돈 벌러 올 가능성도 있겠지. 그런데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 무슨 범죄를 저지르러 들어왔는지 다른 범죄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납골당에서 그 사람 화장해가지고 유골함, 그렇지, 납골당에서 유골함을 훔쳐가지고 버렸던 그 범죄 기억나시죠? 네, 그거 훔쳐가지고 산에다가 묻어놓고 이제 귀국하면서 그 주인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니 유골함 찾고 싶으면 얼마 입금해. 기억나시죠? 무슨 범죄. 아니 여러분들, 유골함 납치 이런 범죄 들어보기나 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 나 처음 들어봐. 이 사람들은 들어와가지고 무슨 범죄를 저지를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말 그대로 미립국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나라에 기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잘 도망가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안 잡혀. 이 사람이 지문 관련된 자료도 없을 거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유령이야. 이 유령이 예를 들어서 청부살인을 한다고 생각해봐. 어떤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가지고 가서 누구를 죽여버려. 이 사람이 지문을 남겨놔도 조사가 안 돼. 왜? 대한민국에 없는 지문이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들 모르세요? 왜 지금 온 국민들이 무비자 입국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안전 문제입니다. 근데 무비자로 오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는데, 이렇게 미리국을 한 사람들은 얘네들은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위험한 존재들이에요. 뭐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범죄자 7년 연속 중국인이 최다. 올 8월 기준 1186명.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 그 합법화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죠? 전 그거 절대 반대입니다. 불법 체류자는 불법 체류자고 추방을 해야 되고,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정상 절차를 밟고 합법 절차를 밟고 들어와야지. 왜 불법 체류자들을 인정을 해줍니까? 말이 돼요?
그거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 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그건 다 법대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지금 중국도 제 옛날에 한번 다룬 적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거 있는데 이 무비자를 취소를 하면 한국 내수가 죽는다. 안 그래도 지금 뭐 중국인들 많이 들어와서 뭐 내수 좋은데 한국에 이제 중국인들 안 들어오면 죽는다. 뭐 내수가 죽는다. 자영업자들 죽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진짜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자를 있는 거랑 무비자를 하는 거랑 있는 거랑 똑같아. 들어올 사람들만 들어와. 근데 만약에 무비자로 하면 안 들어올 사람들도 들어온다 이거야. 비자를 한다고 해도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와서 돈 쓰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그런 좀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는 그런 중국의 유커들은 똑같이 들어와요. 근데 무비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더 많이 들어오냐? 그것도 아니야. 일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돈이 없으면 중국인들은 한국에 못 들어와. 하지만 무비자 때문에 그 비자를 못 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자를 다시 입힌다고 해가지고 지금 중국인들이 안 들어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심지어 맞아. 비자를 받고 들어와도 지들 비자 받을 때는 다른 마음이고 와가지고 비자 받고 들어왔는데 불법 체류자로 되는 사람들도 많아. 그것도 많아요. 근데 지금 무비자로 했을 때는 이거 진짜 이런 것들 그냥 이거는 이거는 뭐 유치원 교육부터 시켜야 되냐 이런 것도 있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서울 지하철에서 우산 2개 널어서 말린 중국인 시민들 분노. 여러분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야 이건 뭐 1 더하기 1은 2부터 가르쳐 줘야 되나? 야 뭐 아빠 엄마 말하는 것부터 가르쳐 줘야 돼? 야 이건 뭐 기본 그냥 진짜 여러분들 기본 매너, 양심, 상식 이런 거 자체가 없는 애들. 심지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가지고 우산을 이렇게 말리고 있었대. 안 그래도 지하철에 사람도 많은데 이것만 접어도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설 수 있는데 널널해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걸 진짜 이건 뭐부터 가르쳐줘야 됩니까 이거? 얘네들은 진짜 무슨 뭐 기본 인간의 교육이 안 돼 있나? 뭐부터 가르쳐줘야 되지 진짜? 야 이 정도면 진짜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약간 진짜 그냥 일부러 그냥 한국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닌가? 중국 여권의 파워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지. 뭐 수틀리면 그냥 딱 여권 꺼내가지고 이러면 끝인데. 지금 중국인들 일본에서도 이러냐고요? 일본에서 더 가관이야 여러분. 더 심하더라. 일본 정도까지 되면 안 돼. 일본은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중국인들이 뭉쳐가지고 중국 국가를 부르면서 행진을 하던데. 와 여러분들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쟁해야 돼. 야 그건 말이 안 돼. 국가는 니네 나라 가서 실컷 불러. 일본은 더 심하더라고. 유튜브 한번 찾아봐요. 자료 영상들 엄청 많아.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의원이 이걸 발의했죠.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 여기에서 중국인들이 과도하게 혜택을 받고 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을 했죠. 그죠? 목소리를 내고 있죠. 난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안 그래도 이따가 오늘 부동산 얘기를 할 거예요. 중국 부동산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서울 부동산 미친듯이 오르고 있죠. 그죠? 무주택자들은 이제 서울에서 집 살려고 하면 집을 산다는 것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중국의 자본이 저는 한 몫을 했다라고 믿거든요. 지금 이게 제일 좋은 예로 들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캐나다예요. 캐나다에는 아예 그냥 중국인 부동산 매매 금지로 되어 있어요.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띄우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부동산이 나왔어. 중국의 애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그 지역의 부동산을 다 사버려요. 원래는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채당 10억이야. 중국 애들이 그걸 다 사요. 중국인들이 그걸 다 사가지고 이제 매물이 없잖아. 하지만 실제로 수요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캐나다인들이 나 이제 돈 모아가지고 집 사야 되는데, 나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집 사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중국인들이 매물을 내놓습니다. 다 안 풀어요. 한 개, 두 개씩 풉니다. 얼마로? 20억, 30억으로 풀어요. 10억에 다 사버리고 이제 실수요자들이 나타나니까 이거를 20억, 30억에 풀어버려. 그러면 진짜 필요한 사람은 그 돈이라도 주고 사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서 집값을 띄우는 게 중국 애들이야. 캐나다가 그것 때문에 정말 몇 개월 안 되는 시간 안에 집값이 밴쿠버인가? 거기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집값이 3.3배가 뛰어버립니다. 집값이 3.3배가 뛰어요. 10억 하는 게 33억 되는 거야.
그게 중국인들이 뛰어가지고 그때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 정신 차리고 와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아예 그냥 중국인들 부동산 매매를 금지를 해버립니다. 중국인들한테 부동산 안 판다 이거야. 이거를 요번에 심지어 2년을 더 연장을 했어요. 원래는 2025년까지였나 2026년까지였나 이거 2년을 더 연장을 했어요. 요번에. 한국은 지금 뭐 하고 있어? 한국은 지금 중국에서 중국인이 한국 와서 부동산을 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돈이 없어도 풀 대출을 받아요. 중국은행에서. 풀 대출 받아가지고 한국 와서 부동산 막 사. 지 돈 아무것도 안 쓰고. 근데 그 집값이 오르잖아. 그럼 그걸 팔면서 차액을 벌어가요. 중국인들이 돈을 그렇게 벌어. 80억에 산 거 막 130억 되고. 근데 한국인들은 정작 집을 못 사고 있어. 지금 부동산 대출 6억? 그거 지금 또 줄인다는 얘기 있죠, 그죠? 그럼 한국인들은 더더욱 집을 못 사. 근데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집을 못 사게끔 이런저런 규제를 때리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마음대로 살 수 있게끔 가만 냅두냐고. 외국인들 부동산 매매 금지 때려야지 그러면. 왜 한국인을 한국에서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게끔 하냐고. 이 정부 새끼들아. 야, 한국인이 한국에서 제일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인이 한국에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들, 저는 무주택자로서 진짜 열불이 납니다. 내가 내 집 사고 싶다는데 옛날에 집 산 새끼들 다 대출 10억 20억씩 해주고 내가 집 사겠다는데 왜 6억밖에 안 해주는데. 그럼 외국인들은 아예 못 사게끔 하든가. 외국인들은 왜 풀로 대출 받아가지고 살 수 있게끔 만드는데 이 씨놈들아. 야, 그리고 집 없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규제를 때려. 유주택자들은 그렇다 치자. 무주택자라고 야, 집 한 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와중에 집값 계속 오르죠, 그죠? 감남, 상구, 마용성, 뭐 지금 경기도까지 지금 집값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무주택자 어떻게 집 사라는 건데? 무주택자한테 규제를 왜 때려, 그럼 외국인부터 매매 금지를 시키든가. 집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중국인의 3대 쇼핑 방지법. 전 이거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 살 때의 혜택. 그 다음에 중국인이 여기 와서 왜 선거에 참여를 해? 외국인은 투표권 없애야 됩니다. 외국인은 없애야 돼요. 그냥 한국인들끼리 투표해. 외국인 자체 투표권 없애야 돼요. 그냥 한국인이었는데 해외로 이민 간 사람도 투표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투표하자고. 충분하잖아. 지금 5천만 명이야. 충분해. 그리고 건강보험. 건강보험 이게 지금 무슨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라면서 또 어떤 사람이 그거를 그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그거 지금 선동하는 거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9,369억 원을 납부하고 9,314억 원을 수급해가지고 55억 원을 흑자를 냈대. 그래서 자랑스럽냐고. 야,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900원을 1,000원을 투자해가지고 5원을 벌었다는 거네. 1,0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투자해가지고 5원 벌었다는 거네. 야, 한 550억을 흑자를 내도 그럴만한데 이 뭐야 이거 도대체.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진짜 이게 지금 진짜 맞네.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정치 얘기는 피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또 이제 사람들이 다르니까.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 누가 맞냐 틀리다라기보다는 지금 한국이 이런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치 얘기가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 자, 여러분들 봐봐.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인들이 지금 여의도 땅의 7배의 부동산을 지금 한국에서 가지고 있다. 근데 또 그쪽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아니다. 지금 미국인이 중국인들보다 한국의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반박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자, 그 미국인들 중에서는요, 원래는 한국인이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들이 훨씬 많아요. 대부분이 한국인이야. 근데 여러분들, 중국인이 한국에서 땅을 샀다라는 건요, 그건 100% 중국인입니다. 왜냐? 한국인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민을 못 가. 중국인이 이민을 안 받아줘요. 중국인이 땅을 샀다 그러면 그건 100% 그냥 중국인이야. 그리고 중국인이 왜 그렇게 한국의 땅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이 무슨 채권까지 사들이고 있다며? 그 기사 한번 찾아봐요. 한국이 무슨 국채 이런 것도 중국인이 그렇게 많이 사들이고 있다면서. 그건 목적이 없습니까, 그거? 그건 목적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환율 녹아내리고 있죠. 환율 녹아내리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중국인들한테 유리하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민폐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더 많은 걸 살 수 있잖아. 그건 지금 말하는 게 중국인들이 와서 쇼핑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중국 나라에서 한국의 여러 자산들을 더 싸게 사들일 수 있다는 거지. 이거 그냥 지금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그냥 한국을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가지고 중국에 내주고 있어요.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 그래. 다른 해석이 안 나와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지금 살살 한국 환율 녹이고 있는 거 그건 누구예요? 한국 환율이 혼자 녹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은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정책이에요, 여러분들. 좌든 우든 간에 여러분들 득본 거 있어? 설마 그거 민생 쿠폰 받아가지고 나 25만 원 벌었어 이거 때문에 막 즐거워하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득본 거 있습니까 도대체? 좌든 우든 간에 나 물어봅시다. 득본 거 있어? 어떤 사람들은 나 주식 많이 올랐다고, 지금 주식 오른다고. 그만큼 돈 값어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식 오르지, 금 오르지, 부동산 오르지. 그 상대적으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이 돈 자체가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 뜻은 뭐냐? 당신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미 20-30% 가난해졌어요. 가만히 있었는데도. 여러분들, 한국에는 지금 호재가 없어요. 호재라고 할 게 없는데 지금 한국의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어. 이게 정상이라고 보이세요? 제가 너무 흥분했죠? 그만 흥분하자. 조만간에 제가 다룰 게 있는데 중국이 보는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거든요.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중국에 관련돼서 중국에서 제가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부동산, 중국의 취업률, 중국의 민생, 중국의 산업의 붕괴, 중국 도시의 붕괴 이런 것들 다루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다양한 경제학자와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다루는 한국 경제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요? 한국 거의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중국이 한국 싫어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중국에서 그래도 학자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아무 팩트를 전달을 못하지만 전 세계를 잘 보는 그런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들은 중국에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만 그러겠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냥 막말로 홍콩이랑 대만만 해도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제가 조만간에 거기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봐서 제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것도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끝났다는 게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끝났다 이 얘기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잘 들어봐요. 당신이 주머니에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는데 당신이 사고 싶은 집이 2억짜리예요. 왜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가 마련, 이게 굉장히 큰 꿈 중에 한 개잖아요. 많은 대한민국의 자산들은 부동산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이건 부정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자가 마련을 위해 가지고 달리고 있는데, 내가 1억을 모았는데 부동산이 내가 사고 싶은 집이 2억이야. 1억만 더 모으면 돼.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5천만 원을 더 모았어. 이제 2억에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근데 갑자기 한국의 돈 값어치가 녹아내려가지고 이 집이 2억이 아니라 4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떡하실 거예요? 나는 가지고 열심히 모으고 있고 곧 2억 모으는데 갑자기 집값이 4억이 됐어. 이거는 집값이 올랐다가 아니라 당신의 돈이 반토막 났다라는 뜻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돈이 반토막이 났어요. 왜 반토막이 났냐? 한국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까지 하기 싫었는데 계엄 때 환율 녹았죠? 지금 환율 그 정도야, 여러분. 작년 계엄 때 원화 가치 폭락했죠? 지금 그 수준이야. 그 뜻은 즉 자산의 가치가 오른다? 아니야. 당신 가지고 있는 현금이 녹아내린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자산 이런 거 안 믿어. 나는 그냥 현금만 믿어. 그러면서 집에 10억 현금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 당신 그 10억 옛날 10억 아니야. 당신은 가난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더 전문가들한테 들으세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 제가 그걸 최전선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겁나 많아.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집 한 1000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엄청 많다, 여러분. 그냥 한 명이 아파트를 1000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런데 봐봐, 어떤 사람이 아파트 30평대 9평이잖아요. 그게 9평짜리 아파트를 서울에
1000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채를 가지고 그 사람은 이 1000채 아파트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이 1000채 아파트가 그냥 대략 그냥 대충 잡고 1조라고 치자. 1조 값어치를 했는데 요즘 국평 아파트 미친 듯이 올랐죠, 그죠? 막 10%, 20% 막 이렇게 올랐어. 많이 오른 데는 막 20% 이상 올랐어. 그러면 1조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지 자산이 1조 2천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또 뭘 말하냐?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자산 가치들이 올랐을 때 누가 돈 벌어요? 돈 많은 사람들, 자산가들, 집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 벌어요. 돈 없는 사람들, 그냥 사회 초년생들, 그냥 현금도 얼마, 통장에 1억이 뭐야? 1000만 원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거야. 그냥 난 가만히 있었어. 난 가만히 있었는데 더 거지 되는 거야. 부자의 행렬에 들어가는 그 사다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야. 옛날에는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나중에는 이제 나도 부자를 할 수 있겠지. 야, 부자의 기준 자산 얼마, 나 저기까지. 그 기준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자, 그리고 요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뭐 듣는 사람은 듣고 그냥 나 몰라라, 그냥 난 정치에 관심 없어, 난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 없어, 난 낭만이 좋아,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행복 지수는 높아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 지수는 높아.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니까 행복하면 됐지 뭐. 근데 가끔 생각해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탕핑이잖아요. 중국말로 하면 말 그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이 사회의 시스템에서 난 벗어나겠다. 내가 돈 벌면 세금 많이 내지,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지, 내가 나가서 돈 쓰면 또 정부가 돈 벌지, 이 굴레 바퀴에서 난 벗어나겠다.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걸 탕핑이라고 하잖아요, 중국말로. 탕핑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행복해 보일 때가 있어요.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진짜 맞습니다. 그 말도 너무 공감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가끔씩 이 굴레에서 나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냥 더 이상 진짜 벗어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 있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맞게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고 돈을 벌고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정권이 좌든 간에 우든 간에 그냥 대세 정권을 따르면서 그 정책에 맞게끔 돈 벌고 그냥 그냥 거기에 맞게끔 그냥 맞춰가지고 살고 자기 돈 벌고 뭐 비즈니스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도 두 가지야. 일이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삶이 좋아요. 삶이 되게 좋아 보여. 행복해. 당연히 행복하지. 근데 그렇게 살다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그건 그냥 거지 신세고, 나이 들면 들수록 그 자기가 자신 보살필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얼어 죽는 신세예요. 그건. 세금도 지금 늘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 뭐였지? 국민건강보험이었나? 9%에서 13% 올린다면서요. 맞나? 요즘 이런 말이 있던데, 35살에 모은 돈 1억 없으면 사람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사람이 아니다는 그건 좀 심했고, 왜 사람이 아니야?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데. 하지만 35살에는 1억은 있어야 된다라고 권장은 많이 하지. 워라밸 욜로 그런 거, 그거는 부모님 자산 50억 이하다, 워라밸 욜로 이딴 거 입 밖에 꺼내지도 마. 부모님 뭐 부동산이랑 이런 거 저런 거 합쳐가지고 부모님 자산 50억 이상이다, 그때 욜로 얘기해 새끼야. 그리고 개인 자산 10억 이하 골프 금지, 사치스러운 명품 쇼핑 금지. 독일차 금지냐고? 개인 자산 10억 이하 독일차 금지. 당연히 금지지. 10억도 없는데 독일차를 몰아? 근데 또 여기다가 또 이렇게 반박한다. 나는 그 차를 모으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이고 그게 내 가치고 나는 그걸 원한다. 난 집보다 차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럼 네 꼴린 대로 살아. 나중에 힘들다 하지 말고 딴 사람한테 손 벌려가지고 돈 빌리지 말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마. 집을 포기하고 행복을 찾는다고요? 난 그게 진짜 제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봐요. 집을 포기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어떤 사람들이, 저는 계속 지금 서울 2호선 안에 집을 사야 된다라고 외치잖아요.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걸 내려놔. 야, 2호선 밖으로 나가. 경기도 쪽으로 나가. 그러면 집 바로 해결돼. 넌 해방될 수 있다니까? 행복해질 수 있어. 저는 그게 제일 그 집 개똥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봐봐, 내가 서울 2호선을 포기를 하고 밖으로 나가서 뭐 경기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집을 샀다 치자. 야, 인서울 안에 집들 막 10억씩 오를 때 내 집 1억 2억 올라. 그거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겠니? 야, 배 더 아파. 그건 내 못 봐. 내 그 꼴은 행복 안돼. 행복 안 되죠. 여러분들, 나는 신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고 신이 아니야.
뭐 무슨 뭐 성인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다 그냥 일반 사람이야. 난 분명히 서울 안에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서울 밖으로 나가가지고 집을 그냥 샀다가 갑자기 이제 또 집값 랠리가 시작돼. 와,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집이 20억짜리였는데 막 30억 되고 40억이 돼. 근데 내가 경기도 밖에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산 집은 여전히 20억이야. 안 올라. 와, 더 불행해. 야, 더 불행해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예를 든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이 가져가는 목표가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내 목표가 분당이야. 어떤 사람은 내 목표가 안양이야. 어떤 사람은 내 목표가 김포 혹은 고양시 혹은 저쪽 밑에 평택. 그런데 거기 돈이 부족해가지고 더 멀리 가버렸어. 더 멀리 가. 더 멀리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외곽에 있는 신도시로 가버렸어. 그러면 집은 당연히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나중에 오를 때는 중심지 위주로 오르잖아. 빠질 때는 어디부터 빠져요? 지방부터 빠져. 이게 대한민국의 부동산이에요. 어떡할 거야? 이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 거예요? 아니잖아. 다 각자 목표가 다르지만 그 목표를, 이건 부동산에서 적용되는 건데, 내가 원했던 그 목표를 두고 그 밑에 쪽으로 갔을 때, 내가 그 위에 쪽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쪽으로 갔을 때, 그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게 행복하겠어요? 불행해지지? 광교 살기 좋죠. 광교 아파트, 광교 국평 지금 15억 이상이야. 15억 준다 해도 계좌 나올까 말까야. 광교 살기 좋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광교가 목표였는데 지금 광교에 요즘 요 며칠 지나서 광교 아파트 값이 적게는 1억, 많게는 3억까지 올랐어. 그래가지고 내가 올랐으니까 내가 광교를 포기하고 더 밑으로 내려가자. 더 딴 데로 내려가자. 나중에 당신 행복하겠어? 절대 행복하지 않아. 뭐 말인지 알겠어요? 야망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세요. 그리고 한국은 어쩔 수가 없어. 부동산 왕국이야. 부동산 제국이야. 모든 사람들이 전체 재산의 7, 80%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왜 오늘 집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따가 상하이 부동산 얘기를 할 건데, 자, 그 전에 요거 한 개 짚고 넘어가자. 요건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죠. 다들 기사 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캄보디아 한국 대학생 사망 사건, 중국인 3명 검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됐는데 한국인을 납치한 게 중국인이야. 캄보디아 당국이 지난 8월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망 사건 관련해 중국인 3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현지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거 기사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경북 예천 출신 박 씨는 지난 7월 17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지 일주일 만에 가족이랑 연락이 끊겼다. 이후 가족은 박 씨가 이곳에서 사고를 쳤다며 5천만 원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받았고 2주 뒤 박 씨가 숨졌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시체에는 신체 곳곳에서 멍과 혈흔 등 고문 흔적이 발견되었고 캄보디아 당국은 사망 원인을 극심한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판단됐다. 여러분들, 한국인이 납치되고 하고 있는 상황들, 중국인이 납치한 거죠, 그죠? 이거 정부에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요즘 목소리 내는 건 무슨 이스라엘 거기 누구 납치된 거, 거기에는 엄청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중국인이 납치한 거 여기서는 조용히 하고 있어. 야, 중국이 지들 주인인가 봐. 그냥 개새끼들인가 봐, 걔는. 주인 모시듯이, 눈치 엄청 봐. 중국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왜 그럴까? 아이씨, 맡겨놨나? 열받으니까 술맛 죽인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 말라는데 위험한 데는 좀 가지 마세요. 여행 위험 지역, 가지 말라는데 왜 자꾸 가는 거야? 그 씨발 진짜 말 더럽게 안 쳐던데. 그런 새끼들 이제 구하지도 마, 이제 그냥. 그 요번에 그 이스라엘 거기 왜 간 거야, 그거? 가지 말라는데 꼭 그렇게 가지 마, 좀. 위험하대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캄보디아 쪽에 중국인 그런 범죄 조직 세력들이 많아요. 그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범죄 조직 있잖아. 국제적인 그 범죄 조직들. 그 다 중국인들이 캄보디아 쪽에서 운영하는 거야. 근데 걔네 뒤에는 캄보디아 정부도 있고 중국 정부도 있어. 돈 되니까 뒤 봐주는 거고. 거기에 맞서서 개인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다? 안 가는 거야. 거길 왜 가? 그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조직 관련해서 여러 번 다뤘어요.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무슨 취업으로 거기 간다는데 일도 편하고 조건도 좋고 돈도 많이 주고 이런 일자리 없어요, 제발. 잘 생각해봐. 그런 일자리가 당신한테 왜 가냐고. 네가 그렇게 능력이 좋아?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